그림과 같은 정육면체를 서로 다른 4가지의 색으로 칠하려고 하는데 한 면에는 한 가지 색만 칠하고 이웃한 면은 같은 색으로 칠하지 않는다. 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일단 만약에 같은 색이 존재한다면 같은 색은 반드시 마주보게 됩니다. 마주보지 않으면 인접하게 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이 문제에 주의할 것은 모두 색을 사용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쵸? 4가지 색으로 칠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모두 사용하면 모두 사용한다고 문제에서 보통 밝혀주거든요. 4가지 색이라고 했으니까 다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간주하시면 안 되고, 알겠죠? 예. 그래서 2가지로 분할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이 색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죠? 예. 그래서 3색인 경우하고 4색인 경우로 나누어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고요. 3색이라고 하면 색 4개를 골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색 3개를 골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미 골랐어요. 그러면 같은 색은 무조건 마주 볼 거라고 했잖아요. 같은 색은 마주 보고 나머지 색들이 이제 2개의 색이 남는데 걔들도 마주 봐야 되죠. 잘 생각해봐. 이 이후의 경우의 수 1개밖에 없다. 여기 1, 여기 2 건너편에 2, 여기 3, 왼쪽에 3이라고 해봐. 이거 굴리면 다 똑같아. 경우의 수 하나밖에 없어요. 뭐 곱하시면 안 돼요. 그냥 곱하기 1입니다. 그래서 4가지입니다. 자, 다음. 원순열 많이 다뤄봤으면 그 다음에 정다면체 색깔 칠하는 거 많이 해봐가지고 감각적으로 발달했잖아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죠? 예. 4색이다 라고 하면 1회씩만 사용될 색이 필요해요. 6개의 면이 있으니까, 그죠? 4개의 색을 다 쓴다고 해도 4개의 색만으로 6개의 면을 칠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2가지 색은 1회씩만 사용되고 2가지 색은 2회씩 사용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누굴 고른다고 해도 상관없는데 1회씩만 사용될 색을 고른다고 해도 되고 2회씩만 사용될 색을 고른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럼 마찬가지로 1 이런 건 경우수를 발생시키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2 이런 것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가 3이고 건너편 4다. 근데 이거 뒤집으면 똑같거든요? 필요 없어요. 이것도 경우의 수. 그냥 한 가지예요. 그럼 6가지죠. 그래서 다 더하시면 몇 개다? 10개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죠? 네. 넘어가도록 하고요. 5번 볼게요. 직사각형 모양의 탁자에 구별이 되지 않는 10개의 의자가 있다. A, B를 포함한 5명의 학생이 직사각형 의자의 모양의 탁자에 앉으려고 할 때 A, B가 서로 이웃하지 않는 방법의 수. A를 그냥 나열을 해요. A가 어디에 앉든 간에 10개의 자리가 있죠. 그러면 A의 좌우에는 못 앉아요. 모서리에 인접하지 않는 것도 이웃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좌우를 빼주면 되거든요. 그럼 B는 7가지가 가능해요.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제 자리 몇 개 남았어요? 8개 남았죠. 이 8개의 자리 중에 남은 3명 앉히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됐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시프팅을 하면 이건 직사각 형태의 순열이니까 몇 배가 더 세진 거죠? 2배가 더 세진 겁니다. 2배. 그래서 2로만 나누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네, 계산하시면 답이 나와요.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7번. 직면체의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 높이를 나타내는 순서상 111, 112, 312 이렇게 있는데 겉면을 6가지 색을 칠하여 이거 지금 정다면체 색상칠하는 방법이 쓰죠? 이거 틀리면 안 되지. 라고 많이 했는데 이건 30이지. 내가 그냥 외우랬지. 6 곱하기 5-1 팩 곱하기 맞아? 6 곱하기 5 곱하기 4-1 팩 곱하기 6분의 1. 그지? 써줄게요. 바닥면을 칠하는 게 6가지, 건너편을 칠하는 게 5가지, 그 다음에 여기는 원형 형태로 칠하죠. 그러니까 4-1 팩토리얼인데 이거 굴리면 다 똑같으니까 이렇게 처리하라고 했죠. 이게 이해가 쉬워요. 물론 바닥면을 고정한다 이렇게 설명한 책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30개 나오거든요.
그러면 B는 이 원리를 알고 있으면 무조건 풀 수 있죠. 답만 외우지 않았다면. 답만 외우지 않았다면 무조건 풀 수 있다.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시죠? 똑같은 원리로 풀어볼까? 뭐라고 써야 돼? 6 곱하기 5 곱하기 맞아? 4-1 팩토리얼 써야 되지. 근데 얘는 6으로 안 나눠. 뒤집었을 때 같은 경우가 뭐밖에 없냐? 4개 있냐? 4개 있다고 봐야 되냐? 좀 이상한데? 왜냐면 바닥면의 구조가 지금 여기는 다 똑같거든요? 그죠? 예. 다 똑같으니까 6 곱하기 5 곱하기 4-1 팩하고 2로만 나눠야 될 것 같은데? 그죠? 바닥면을 여기로 볼게요. 6 곱하기 5 곱하기 4-1 팩 했으면 얘가 180개일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이면이 바닥에 갔을 때 이면이 바닥에 갔을 때 똑같죠? 그러니까 이건 2로만 나눠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얘는 90까지예요. 저거의 3배니까 이해됐죠? 예. 그러면 세 번째 건 뭐가 다르냐? 세 번째 거는 옆면도 다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여기 바닥면으로 보면 6 곱하기 5 곱하기 4-1 팩까지는 별 상관없죠? 상관 있나? 상관없고 5 곱하기 5 곱하기 4-1 2, 3 1, 3이니까 여기까지 상관없는 것 같은데 10 B랑은 다르잖아 모양이. 그지? B는 옆면 4개가 다 합동이 있는데 얘는 옆면 4개가 합동이 아니니까. 근데 같은 방식으로 설명이 안 되지. 경우의 수는 2배가 돼서 180이 답일 것 같은데 바닥면에 올 수 있는 게 하나, 두 종류. 그러네요. 네. 바닥면에 올 수 있는 게 두 종류에는 바닥면에 올 수 있는 게 세 종류. 이거 이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이렇게 합시다. 그냥 얘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알겠죠? 예. 얘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게 6으로 나누는 이유가 바닥면으로 올 수 있는 게 6종류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얘는 바닥면으로 올 수 있는 종류가 2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요 조그만 애랑 이 옆면이랑. 그죠? 근데 얘는 바닥면으로 올 수 있는 종류가 얘랑 3개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그거 이용하시면 그냥 얘는 90까지가 되는 거고 얘는 180까지가 되는 거예요. 6으로 안 나누는 거죠. 쟤는 2로만 나누는 거고, 그죠? 예. 쟤는 3으로만 나누는 거니까. 30, 6, 180. 아니, 안 나눠야 되는데, 얘는 그러면? 맞아, 안 나오는 거야. 안 나눠야 되는 거죠. 그죠? 예. 안 나눠야 되는 건데, 왜 안 나누지? 면이 3개. 바닥면 올 수 있는 게 6개. 바닥면 올 수 있는 게, 종류가, 2개. 아니 이게 왜 헷갈리지? 원래 안 헷갈리는 내용인데? 30, 90, 180, 180을 6개로 나눠서 30이 된 거잖아요? 180을 2개로 나눠서 90이 된 거고 그냥 180이면 안 나누는 거잖아요? 그죠? 같지 않으니까 안 나누는 게 맞네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바닥일 때 여기 바닥이 똑같은 거 아니냐? 아니 색상이 변경이 되잖아. 안 나눠야 돼요. 얘 안 나눠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여기가 그 6으로 나누는 이유는 색상을 어떻게 배열을 하든 간에 그냥 바닥면이 어디냐에 따라서 경우가 다 똑같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얘는 바닥면의 색상을 고려를 하면 그냥 다 달라요. 다 달라서 얘는 안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됐죠? 정리가 되셨죠? 예. 그래서 셋 다 더하면 뭐 답은 300이겠죠?
굴려서 같다를 생각할 때 있잖아요. 색상이 칠해진 상태에서 판단을 하세요. 색상이 칠해진 상태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바닥면에 종류하면 안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예, 제가 헷갈리게 해버렸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딱 쓰면 색상이 다 칠해진 상태잖아요. 근데 이 상태로 굴려보면 다 똑같기 때문에 6으로 나눈다. 이런 관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6으로 나누기면 180이니까 180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색상이 이미 다 칠해진 상태잖아요. 이해되시죠? 예, 색상이 이미 다 칠해진 상태고, 여기서 얘를 2로 나눠야 되는 이유는 이 옆면 때문이에요. 옆면이 구조가 같기 때문에. 옆면이 구조가 같기 때문에 2로 나누는 거예요. 여기랑 여기 때문에 2로 나누는 게 아니네. 제가 혼란을 죄송해요. 예. 옆면의 모양이 같기 때문이고, 얘는 옆면의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다 다른 것으로 보는 게 맞다 이거지. 좀 헷갈리면 실제 바닥면을 놓고 그러니까 색상이 실은 상태에서 바닥면을 놓고 그 바닥을 움직여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경우의 수를 셌기 때문에 그게 바뀐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좀 그러면 바닥면을 고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헷갈리면 바닥면을 고정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얘를 이 바닥면을 고정한다고 합시다. 바닥면을 고정한다고 하면 색상도 하나 버리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여기서 바닥면을 고정해서 문제를 풀면 여기에다 색상 그냥 버리거든요. 종류를 선택해서 버리지 않아요. 뭐가 됐든 똑같으니까. 그러면 남은 색상은 5개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5 곱하기 4-1 팩토리얼 해서 30 나오는 거거든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여기서도 여기를 고정한다고 하면 똑같이 30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겠잖아. 예, 똑같이 30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를 고정한다고 하면 이제 측면을 잘 봐야 돼요. 측면을 보시면 저 면을 고정했을 때 위에서 바라보잖아요. 위에서 바라보면 이게 정사각형 형태가 아니고 이런 형태의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맞죠? 예. 직사각형의 원순열이어도 이거 어차피 한 색상밖에 못 취하니까 모양은 딱히 중요하진 않은 것 같은데, 그죠? 4-1 100인 것 같은데요. 여기를 고정하면 5 곱하기 3-1 130 30 와, 헷갈린다 이거. 30이 맞고, 여기 고정했을 때도 30이 맞고, 정말 헷갈리는데? 왜 더 헷갈리는 거야, 참여할수록? 이거 조금 다시 정리합시다. 일단은 모양이 다르니까 30, 90, 100까지 놔두고, 알겠죠? 좀 이따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생각 좀 정리해가지고. 13번 보죠. 크기가 같은 정사각형 9개로 이루어진 도형 위에 16개, 꼭지점에 흰 바둑돌 3개, 검은 바둑돌 4개 들어있다. 9개의 꼭지점에 흰 바둑돌 4개와 검은 바둑돌 3개를 놓는 방법은 지금 이미 놓여있는 상태고 나머지 꼭지점에다가 놓으면 되는데, 고민하지 마세요. 이게 지금 흰색과 검정색의 바둑돌이 지금 이렇게 배치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자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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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리 이렇게 남았는데 얘들이 다 번호를 갖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돼요. 왜냐면 뭐 회전에서 일치하거나 뭐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번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번호표를 흰 바둑돌 4개랑 검은 바둑돌 3개한테 주면 되잖아. 근데 문제는 9개잖아요, 번호표는. 그러면 그냥 투명 바둑돌 2개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9팩토리얼이고 4팩, 3팩, 2팩 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됐죠? 네, 계산하시면 1260 나올 겁니다. 넘어가고요. 9개의 문자 AAA, BBBB, CC를 일어날 때 2개의 문자 C와 C 사이에 짝수개의 문자가 들어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거는 분할을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아홉 칸을 먼저 써볼게요. 아홉 칸을 대충이라도 그려놓고 생각하는 게 필요한 이유가 C와 C 사이에 짝수계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C와 C 사이에 두 개를 생각해보자. 그러면 실제로 CC가 위치할 수 있는 곳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일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마음속으로 그 가능한 위치를 따져보면 6개가 가능하죠. 그냥 첫 번째 C의 위치만 생각하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여기 C가 오면 여기 C가 와야 되니까. 이해하시죠? 이거를 머릿속으로 떠올려서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잘 생각이 안 나면 그림 대충 그려가지고 그냥 보시면 된다. 두 번째, C와 C 사이에 4개가 있다. 될 수도 있죠. 이런 몇 가지가 가능하겠어요? 4가지가 가능하겠네. 그림 있는 게 확실히 항상 도움이 되죠. 예, 없으면 헷갈려요. 세 번째, C와 C 사이에 6개도 가능하냐? 6개가 가능하다면 2개밖에 안 되겠네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 총 다 더하면 12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이 12가지에다가 그럼 CC의 위치는 이미 고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만 나열하면 되는 거니까 나머지 CC를 제외한 나머지면 7팩, 3팩, 4팩 하시면 되겠네요. 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42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16번을 보죠. 비행장에 이제 뭐 비행정이라고 하는데 비행기를 얘기하는 거죠. 예. 좌우측에 신호등에 따라 출동을 하는데 파란색 불이 켜지면 파란색 불이 켜진 쪽에 가장 바깥쪽에 비행정이 출동을 하고 한 대 비행정이 출발하면 모든 신호등이 파란색불로 바뀌었다가 1분 후 4개의 신호등 중에 어느 한 개의 파란색 불이 다시 켜진다. 비행정이 출동하는 순서만을 생각할 때 가능한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하나,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왼쪽이 켜지냐 오른쪽이 켜지냐 이거는 사실상 뭘 신호등이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거는 비행정이 누구부터 나가냐를 결정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냥 여기를 1행이라고 하고 여기를 2행이라고 해서 일단 신호등이 켜지는 행만 좀 결정해 봅시다. 그럼 신호등이 켜지는 행은 1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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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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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행 이것을 나열하는 것과 같죠. 그럼 이걸 나열하면 8팩, 4팩, 4팩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신호등이 윗줄이 켜지냐 아랫줄이 켜지냐만 결정하는 거고 신호등이 왼쪽이 켜지냐 오른쪽이 켜지냐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만약에 이제 순서 다 정해졌으니까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선택하면 되는데 이거를 2의 4제곱을 하면 안 돼요. 3제곱을 해야 돼요. 왜냐면 마지막 비행기는 그냥 켜지면 어느 쪽이 켜지든 간에 출동할 거기 때문에 이걸 2의 4제곱을 해서 틀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위에도 2의 세제곱이고 아래도 왜냐면 얘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불이 켜진 쪽 가장 밖에 비행정이 출동한다고 했으니까 마지막 비행기는 왼쪽이 켜지든 오른쪽이 켜지든 그냥 무조건 출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우수를 하나로 써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얘를 계산하시면 4480이 나올 거예요. 넘어가고요. 17번 체스판에서 A에서 출발하여 검게 칠한 영역은 지나지 않고 대각선 방향으로만 이동하여 B까지 가는 도중에 PQ 중 한 곳을 들르려고 한다. 이것도 지금 그 뭐랄까 그 문제가 아닌 척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체스판의 정중앙에 점을 찍고요. 그 점의 위치라고 하면 누구지 이거?
이런 식으로 라인을 연장해서 그냥 그림을 그릴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대각선이 지나가게 연결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래 알던 최단 거리 문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원래 알던 그림을 지금 원래 알던 문제를 그림을 바꿔서 그 문제가 아닌 척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다 이어볼게요. 이렇게. 이게 실제로는 정사각형의 무게중심을 점으로 잡은 거기 때문에 이 대각선을 다 이렇게 통과해야 되는데 제가 좀 빠르게 그리다 보니까 그림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금값도 하십시오. 다 이해되시죠? 네. 여기도 이렇게 이어주고 사실 제가 지금 녹색으로 표시한 이 그림만 필요한 거죠. 체스판 자체가 필요하진 않아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한 곳만 들려서 간다고 했으니까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간다라고 하면 Q를 경유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면 A에서 P로 가는 게 5가지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P에서 B로 가는 걸 골라야 되는데 P에서 B로 갈 때 Q를 경유하면 안 되기 때문에 P에서 B로 가는 걸 그냥 세고 Q를 경유하는 걸 뺄 수 있겠고요. 아니면 그림이 돌려져 있어서 좀 알아보기 힘든데 Q를 안 지나간다. 이렇게 할까요? 여기를 지나가는 경우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7팩, 4팩, 3팩으로 볼 수 있죠. 분할 시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그쪽으로 가지 않는다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일로 못 가거든요. Q를 경유하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반드시 이렇게 가게 되죠. 이해하시죠? 네, 여기서 저기까지 간다고 하면 6팩, 3팩, 3팩으로 처리될 것 같습니다. 지나는 거 빼도 돼요. 저는 분할 좋아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275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A에서 Q를 거쳐서 B로 가는데 P를 지나서는 안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면 여기서는 A에서 P를 거쳐가면 안 되니까 이것도 P를 안 지나게 분할을 해보면 이 점을 지나면 Q로 다이렉트로 가게 되죠. 그죠? 얘는 5팩, 3팩, 2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예. 그 다음에 P를 안 지나려면 3팩, 2팩 곱하기 아니 저 점으로 분할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안 될 것 같은 느낌이네? 여기를 하지 말고 여기를 해볼게요. 여기요, 여기. 1로 오면 Q로 바로 가게 되죠. 예. 그럼 6팩, 3팩, 3팩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6팩, 3팩, 3팩. 그리고 저 점을 안 지나면서 Q를 지나간다 라고 하면 여기요. 여기서 이렇게 가면 돼요. 저기랑 겹치니까. 그죠? 예. 그러면 5팩, 3팩, 2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없죠?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표시한 점을 다 지나게 됩니다. 예. 그러면 Q에 이미 도달한 상태니까 Q에서 다시 P로 가기만 하면 되니까 6팩, 4팩, 2팩 곱하면 되겠네요.
그죠? 뭐 지나고 또 지나면 안 된다는 말 없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냥 세시면 돼요. 예. 그러면 450이에요. 그래서 이게 두 개 더하시면 답은 725가 됩니다. 만약에 지난 점을 또 지날 수 없다라고 했으면 훨씬 더 복잡해졌겠죠. 예. 넘어가고요. 20번 볼게요. 얘는 최근에 우리가 풀었던 적이 있는데 뭐하고 똑같은 문제냐면 여기를 한번 거쳐가야 된다 이 문제 하고 똑같은 문제였어요. 그죠? 근데 그걸 약간 더 응용한 거잖아요. 얘는 지금 저기를 거친다는 게 아니라 중간에 전환을 받고 다시 돌아온다. 그러니까 처음에 도서관으로 가다가 중간에 전환을 받고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분할이 되겠냐면 여기서 전화 받으면 끝이죠. 왜냐면 도서관 얘가 이렇게 가고 있었을 수도 있잖아. 그지? 예. 그러니까 요건 한 가지예요. 그죠? 예. 근데 이 라인에서 전화를 받을 수 있잖아. 그러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오는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여기를 한 번이라도 거쳐서 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제 말 무슨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원래 문제를 그냥 잘잘하게 쪼갠 거예요. 원래 문제는 여기를 한번 거쳐야 된다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여기를 거치는 거, 여기를 거치는 거, 여기를 거치는 거, 여기를 거치는 거 4개를 생각하면 돼요. 이해돼 안 돼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풀었던 문제는 여기를 거치는 거였는데 그거 어떻게 푸는 게 제일 편했냐면 이쪽으로 대칭시키는 게 제일 편했었어요. 기억나요? 기억나?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저 경우를 어떻게 썼냐면 10팩, 6팩, 4팩으로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거치는 부분을 아래쪽 라인부터 올려보면 이쪽 라인이다라고 하면 한 가지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쪽 라인이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팩, 4팩, 2팩이에요. 왜냐면 이 부분만 대칭이 돼서 여기 생기는 거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얘는 6팩, 4팩, 2팩이에요. 그리고 여기 라인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라고 하면 8팩, 4팩, 4팩이겠네. 이해하시겠죠? 마지막 우리 원래 풀 줄 알던 거니까 10팩, 6팩, 4팩으로 하시면 되죠. 이해되셨나? 그래서 원래 알던 문제의 풀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산하시면 얘가 296 나올 거예요. 넘어가고요. 다음 보죠. 22번. 자연수 n에 대하여 ABC가 3의 n제곱을 만족시키는 2보다 큰 자연수 ABC의 순서쌍의 개수가 36개다. 이게 지금 2보다 큰 자연수 ABC란 말은 무슨 말하고 싶은 거냐면 이게 중복적 응용 문제예요. 원래 맨날 더하기로만 하잖아. 2보다 큰이란 말은 ABC가 3을 최소 하나 가져야 된다. 마치 자연수 조건을 가진 부정관경식 문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어차피 3의 총 개수를 다 더한 게 n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A의 뭐 Px제곱, B의 Y제곱, C의 Z제곱은 3의 N제곱이고 X 더하기 Y 아니지. A가 사실 뭐니까 3의 X제곱이고 이거 3의 Y, 3의 Z제곱이니까 X 더하기 Y, Z는 N이고 X, Y, Z는 자연수다. 이렇게 굳이 쓸 필요가 있냐 이 말이죠. 감이 나오시죠? 일단 썼으니까 이거 보여도 되는데 그죠? 그러면 하나씩 다 주게 되면 프라임 찍고 여기 n-3으로 바꾸고 여기 정수로 바꾸시면 되죠. 의미 아닌 정수로 바꾸면 되잖아요. 그죠? 예. 의미 아닌 정수로 바꿀게요.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3H n-3이에요. 그러면 n-1C n-3이니까 2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2분의 n-1 n-2 이게 지금 36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n은 얼마예요? 9, 8, 7, 10이니까 10이겠네요. 됐죠? 네. 그래서 중복적 문제 그냥 살짝 바꾼 거예요. 살짝 바꾼 거고 25번 돼?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개수 봅시다. n은 10 이상 9999 이하의 홀수이다. n의 각 자리 숫자의 합은 7이다.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제가 어떻게 처리한 거예요? 각 자리의 수를 A, B, C, E, D 더하기 1이라고 처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홀수라고 했으니까 맨 끝에 수만 홀수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루기 쉽겠죠. 이해되시죠? 대신에 조심해야 할 게 있는데 이 10 이상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A나 B 같은 건 0이 돼도 상관없어요. 근데 C가 0이 되면 안 되는, 그러니까 A, B, C가 동시에 0이 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것만 좀 조심하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ED 더하기 1 때문에 문제 풀기가 불편하니까 이걸 다시 분할해가지고 첫 번째 D는 0부터 가능하거든요. D가 0일 때 풀어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6인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예. 그러면 3H6으로 풀어도 돼요. 왜냐면 이게 제일 작은 숫자 해봐야 A, B, C가 0, 0, 6 나오거든. 10은 무조건 넘은 상태잖아. 상관없어. 그럼 얘는 82니까 28이다 보면 되고요. 두 번째 D가 1인 경우요. 그러면 3H 얼마죠? 4예요? 그죠? 얘도 6C 처리해서 15 세시면 됩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D가 점점 커지면 문제가 돼요. 이제 줄 숫자가 없으니까. 알겠죠? D가 2면 3H2로 처리하셔도 됩니다. 그럼 4C2니까 6이에요. 근데 네 번째, D가 3이라고 하면 망하는 거죠. 왜냐면 7 바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C가 0 돼버리는. C가 0 되는 것을 주의하라고 했죠? 네, 그래서 나머지는 C가 0 안 되기 때문에 얘들만 더하시면 49다, 이렇게. 1, 7개로 못 푸냐고? 뭔 말이야? 1을 1 사이에 칸막이 쳐가지고 못 푸냐고? 네. 이게 훨씬 편한데? 아니 근데 그렇게 했는데 안 돼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안 돼가지고요? 이 친구는 지금 이거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이 사이에 칸막이를 쳐가지고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인데, 너 칸막이 안 치는 것도 했나? 그 아니 좀 했다가 다른 걸로 9999 이하 때문에 걸리네요. 존나 불편한데? 굳이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맨 처음에 그렇게 했다가 안 맞았어. 아니 뭐 안 될 것 같진 않은데, 고려해야 될 사항이 너무 많아요. 내가 이거 할 때는 C가, 그러니까 A, B, C가 동시에 0 되는 것만 조심하면 되잖아. 그렇지? 근데 네가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은 이제 칸막이 칠 때 10은 뭐 넘겠죠, 웬만하면. 10을 못 넘을 수도 있겠네, 잘못 치면. 만약에 4, 3, 43 이건 상관없는데 10은 다 넘지 않나? 칸막이 하나로 치면? 그죠? 이건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뭐가 또 고민이냐면, 여기 칸막이 치면 안 되죠. 그럼 짝수 되니까. 그죠? 고려해야 될 사항이 너무 많아서 실수 안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9,999를 또 넘으면 안 되죠. 근데 그거는 3개만 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3개? 중복해서 9,999니까 3개를 치면 다 3개 이하로 치면 다 9,999다 이거죠. 네. 될 것 같은데 왜 안 나온다는 거야? 모르겠어요. 여기에 칸막이가 꼭 쳐져 있는 경우, 그죠? 1로 끝난 거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 자리가 1로 끝났다. 그러면
안 쳐도 되죠. 남은 칸막이를 안 치면 얘가 60일이 될 거니까. 그죠? 예.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칠 수 있는데 안 치는 거 가능하고 한 개 치는 거 가능하고 두 개 치는 것도 가능하지 않나? 이제 그러면 OC0, OC1, OC 이거만 가능한가? 이거 얼마야? 16? 맞아? 세 개를 치는 것은 불가능하죠, 어차피. 그죠? 네. 해보지 뭐. 그 다음에 여기에 칸막이를 쳤다. 그럼 2대지를 3으로 고정한 거잖아요? 그럼 뒤에는 칸막이 치면 안 돼요? 네, 여기는 하나, 둘, 세 개인데, 세 개 중에 3C0, 3C1, 3C2 아닌가, 그러면? 맞아요? 3, 6, 7개? 개수가 많이 적다? 그지? 제가 중복 대선 생각. 응? 한마디 한개 치고. 무엇이라고? 아니 개수가 너무 적어. 중복 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없지 중복은. 한마디 한 개가 아니라 세 개를 한 개 중복해서 한 곳에 세 개를 놓는다고? A, B, C, D. 무슨 말일까? 개수가 너무 적은데 이렇게 가면? 너 몇 개 나왔어? 저요? 저 맨 처음이요? 저 30몇 개. 30 몇 개? 그러니까 지금 딱 봐도 개수 적은데 갈수록 개수가 줄어드는데 중복 조합으로 풀면 안 돼요. 뭔 소리야? 야 칸막이를 친다는 건 중복적으로 안 풀겠다는 뜻이야. 중복적은 의미 아닌 정수잖아. 칸막이는 자연수고. 그러니까 진짜 저 풀이를 바꿔서 다 지워버리는데. 여튼 뭐 내 생각에 잘 살리면 풀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굳이 이 풀이를 착안하는 게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칸막이로 다 밀지 마. 칸막이가 유리한 문제가 있어. 그리고 중복잡 유리한 문제가 있거든. 그러면 풀 중에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야지. 학생들이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라는 제안을 자꾸 하는 이유는 내가 봤을 때 뭐 때문이냐면 하나의 풀 가지고 다 밀고 싶어요. 이것저것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 근데 그것 자체가 별로 좋지가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것저것 여러 가지 툴을 배우는 이유가 문제의 상황에 따라서 뭐가 편리할지 잘 모르기 때문이거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다 익숙하게끔 돼 있어야 이걸 선택해야지 이게 되는데 하나는 익숙하고 하나는 안 익숙하면 그러니까 칸막이 익숙하고 중복잡이 안 익숙하면 계속 칸막이 밀고 싶어 한다고. 그런데 그런 태도 자체가 별 문제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걸 살려서 이렇게 하면 결국 답이 나와 해주면 얘가 또 그러고 있어요. 네, 딱히 살릴 필요도 없다. 헷갈리잖아. 그지? 이게 오히려 뭔가 고민의 여지도 전혀 없고 문제를 푸는 과정도 훨씬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3구 n이 다음과 같이 주어질 때 n의 각자리 숫자의 합을 구하시오. n이 지금 정체가 뭐냐를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2한계수잖아요. 일단 문제가 뭐냐면 여기 1인데 여기는 2야. 근데 이런 건 9로 묶으면 되니까 별 문제 안 된다 그랬을 때가. 그러면 실제로는 누가 없는 게 문제냐면 50C 0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럼 얘한테 9 하나 줘야겠죠. 그죠? 예. 그리고 내 맘대로 더한 거니까 50C 0 곱하기 9의 1제곱은 다시 빼야 돼요. 그래야 n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끊어가지고 n을 뭐라고 쓸 수 있냐면 9로 묶으면 9 더하기 1에 50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50C 0 곱하기 9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9 곱하기 10에 50제곱 마이너스 9가 될 거 아닙니까? 얘를 계산하면 9하고 0, 50개 있는 숫자잖아요.
여기서 9를 빼려면 당연히 바로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맨 앞에가 8로 바뀌겠죠. 중간에 0이었던 애들은 다 뭘로 바뀌어요? 9로 바뀝니다. 마지막만 1로 바뀌는 거죠. 아까 제가 0이 몇 개 있다고 그랬죠? 50개 있다고 그랬죠? 그럼 당연히 여기 9는 몇 개예요? 49개겠네요. 그럼 9가 50개 있다고 하면 되겠네. 그래서 각자의 숫자의 합은 9 곱하기 50이니까 450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스리스텝을 내일 하고 요거 남은 거 좀 해볼까 다시? 뭐가 혼란스러운 거지? 딱히 혼란스러울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죠? 네. 30개 그리고 바닥에 6 5 4만슬 팩 굴렸을 때 똑같은 게 4개 전혀 혼란스러우지 않았던 문제인데 갑자기 혼란스러워졌어요. 실제로 풀었을 때는 그냥 39, 10, 180 이렇게 그냥 풀었거든요. 30개 그러니까 해외수가 되는 이유가 여기를 바닥만 풀면 이거 나옵니다. 그리고 나오면 아하 이거인 것 같은데 여기 바닥면 아까 이걸로 했었죠. 그죠? 예. 그러면 똑같이 풀어보면 6 곱하기 5 곱하기 4-1 팩 곱하기 2분의 1을 해야 된다는 게 여기로 뒤집었을 때만 똑같으니까 그냥 굴리면 안 되잖아요. 쟤는 그냥 굴려도 되지만 얘는 저기 뒤집었을 때만 똑같으니까 그래서 얘가 90이다.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180 얘 그럼 똑같이 하면 6 곱하기 5 똑같은 답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싶지만 옆에 칠하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옆에 칠할 때가 얘가 이제 위를 그러니까 저거는 위에서 바라봐도 정사각형이거든요. 그렇죠. 저 바닥면을 저 측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근데 얘는 이런 모양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색깔을 칠한다고 해보면 색깔을 사람이라고 생각해보면 이거 원순열이 아니잖아요. 직사각순열이니까 여기서 여기로 이동했을 때는 다름을 느끼거든. 그러니까 얘는 4-1팩이 아니고 4팩을 2로만 나눠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뒤집었을 때 또 2로 나눠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80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예, 측면 옆으로 돌리는 걸 똑같이 하게 버려가지고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옆으로 돌리는 게 달라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바닥면은 여기를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더 편하죠 이게 다른 데 보는 것보다. 여기 보고 옆에를 돌린다고 생각해보면 이 측면을 칠하는 원수열의 규칙이 다릅니다. 그것 때문에 얘는 30이고 얘는 90이고 얘는 180이다. 정리되셨죠? 네. 남은 내용 내일 이어서 하죠. 마치겠습니다.